네, 안녕하세요. 국제의대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또 다시 설명회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국 수련회와 한국 수련회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핸들링하고 있는 국제의대 두 군데인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랑 트리니티 국제의대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설명회 신청하셨던 분들이 사전 질의를 이제 항상 저희가 받는데, 사전 질의 항목에 대해서 가볍게 Q&A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7시 반 정도에 트리니티 국제대 현재 이제 텀 5를 이제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접속을 하셔 가지고 USMLE 스텝 1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볍게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세미나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오늘 진행자인 분들이 총 3명인데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국제의대 플랫폼이라는 이 블로그랑 사이트를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인하대학교에서도 지금 기업가센터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투자나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 등을 하면서 국제의대 관련된 컨설팅과 그리고 미국 의대 관련된 MCAT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들, 즉 정보를 좀 전달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신디리님 잠깐 소개 가능할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에서 한 6년 정도 본교에서 일을 했었고요. 세인트 조지 SGU 어드미션 입학 담당을 맡으면서 2018년도에는 저희 이제 졸업생하고 같이 한국 보건복지부의 학교 인증 허가 절차를 받았던 일도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트리니티 국제의대의 어드미션 한국 입학 담당을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졸업을 하고 의사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레지던시 매칭을 위해서 영주권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들 하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또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라이스톤이라는 투자 이민 회사인데,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이제 통합 서비스로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영주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신디님 혹시 세인트 조지를 몇 년도부터 하셨죠? 그때?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했죠. 네. 2014년도였나요? 네. 네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이제 시작하신 지가.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접속하신 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신디 님이 세인트 조지를 2014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제의대 관련된 미국 의사 트랙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밟아오셨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셔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되게 많이 갖고 계시니까 본인 케이스에 맞춰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다음으로 저희 정무위 원장님, 네, 소개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아주 네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디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구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쨌든 미국의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신디님이 말씀하셨던 2014년부터 국제의대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전에 SGU라고 하는 국제의대를 처음 이제 알고, 신디님이 일하기 전부터 이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SGU라는 학교로 학생을 보내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메디 컨설팅 업무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메디 컨설팅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는 미국의 의대치대 약대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컨설팅 업무와 교육 업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국제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거나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부를 통해서 의대를 가기 위한 프리메디 과정의 입학을 위한 컨설팅과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로서는 의대 진학을 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의대 진학 컨설팅에 필요로 하는 MCAT에 관련된 교육을 함께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컨설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와 미국의 입시제도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몇 점이 어느 대학을 가고 몇 점이 어느 대학을 입학한다라는 이런 절차들이 있고 그런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시라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입학 사정관제가 생기면서 컨설팅을 통한 입학에 대한 부분을 도움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그 컨설팅이다라는 건 뭐냐면 점수로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얼만큼 잘 보여지고 어떤 로드맵을 가느냐에 따라서 점수와 다르게 입학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컨설팅의 영역에 도움을 받게 되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 실력이 3.2인데 의대를 붙고 2.8은 의대를 떨어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2.8의 의대를 붙고 3.2의 의대를 떨어지는 논리가 컨설팅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입학이 당락의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4년간 신디니 입학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셨던 국내에 한국 오피스가 있었기 전부터 국제의대에 대한 컨설팅과 미국 의대에 대한 컨설팅을 오랫동안 해온 업체로서요. 학생들의 입학에 대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꽤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국제의대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입학을 극대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저희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거고 또 미국 의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 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갖고 어떤 부분이 약하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입학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CAT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의대나 국제의대를 가야 되는 학생들 중에 MCAT이 필요한 영주권자 학생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MCAT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MCAT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어려워하는 카스라고 하는 리딩 파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4월 정도에 무료 수업을 제공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신청을 좀 해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MCAT 수업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한번 무료 수업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대 진학에 많이 도움을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메디컨설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입학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이 아래 번호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 정고위원장님이 이 컨설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국제의대나 미국 의대 통해서 미국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 의사가 되는 그 트랙은 사실 오랫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은 없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 어떤 학생은 뭐 민사고 또는 뭐 이렇게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시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대학교에서 문과생 또는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대학 다니시다가 또는 바이오 관련된 전공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본인들의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 맞추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컨설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장 적합한 변수를 줄여주면서 루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결국에는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정구위원장님 한번 반드시 컨택하셔가지고 본인 상황을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고 그 상황에 맞는 본인만의 패스웨이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어느 정도 받으셔야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국제의대 컨설팅은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지만 결국에는 그 정보에서 실패를 하지 않으시려면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본인만의 성공적인 패스웨이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먼저 일단 변하지 않는 10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국제의대랑 그리고 미국 수련이, 한국 수련이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이 장표는 저희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이 설명회를 할 때마다
항상 보여드리는 장표인데 미국 본토대를 만약에 이제 간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4년제 대학 또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 등등을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본과 2학년부터 USMLE 스텝 1 그리고 본과 3, 4학년 때 시점에 USMLE 스텝 2를 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레지던시 매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USMLE 스텝 3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전문의 수련 그 레지던시 수련이 과정에서 시간이 되시면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국제의대를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미국 본토 의대를 한국 국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관문이 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라이를 하시다가 이제 국제의대 쪽으로 이제 많이 눈길을 돌리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 학생들이 1년에 100명 정도는 헝가리 의대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1년에 2, 30명 정도는 캐리비안 국제의대를 통해 가지고 미국 의사를 하기 위한 도전을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한국 국적이시고 하기 때문에 스텝 1, 스텝 2를 다 보시고 스텝 3까지 모두 다 보신 다음에 레지던시 매칭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과는 1년 정도의 갭 차이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여기서 스텝 2를 보고 레지던시 매칭을 하느냐, 스텝 3를 보고 레지던시 매칭을 하느냐, 이 기간 사이가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컨설팅을 해오면서 실제로 이제 국제대 또는 아니면 뭐 이렇게 한국 국적으로 가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실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보다 졸업 후에 1년 이상의 텀을 갖고 보통 레지던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한국 국적이다. 그리고 미국 본토 의대가 아니라 국제 의대를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H1B 비자로 가던가 아니면 EB5나 NIW를 통해 가지고 미국 수련의를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토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본토 의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트랙인데 본토 의대 관문이 이제 너무 좁아가지고 생각보다 그 영주권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시고 미국 본토 의대는 도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H1B 비자로 솔직히 많이 갑니다. 작년에도 사례들이 있었고요. 저희 국제의대 플랫폼 유튜브 채널에도 그 사례가 영상으로도 다 남겨져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 반드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3 반드시 통과하시고 그리고 H1B 비자를 스폰해주는 미국 병원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은데 경쟁률 높은데 본인이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선배들의 그 노하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를 조금만 잘 활용하신다면은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잘 준비하실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 가셨던 매칭되신 그 졸업생도 정말 그 본인의 넓은 정보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1년 만에 바로 이제 매칭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더 확률을 높이고 싶어. 나는 그리고 국제의대도 좋지만 미국 본토 의대 본과로 직접 가가지고 나는 바로 갈 거야. 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영주권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B5를 활용하셔서 가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신디님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신디님 업데이트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90만 불은 아, 작년이었고 맞아요. 9년도부터. 80만 불로 바뀌었죠. 네.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IW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NIW 진행할 경우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NIW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제대나 그 미국의 본토대 졸업을 하시고 그 바이오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2, 3년 근무하시면서 논문을 많이 쓰시면 그런 논문들을 가지고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희 국제의대 그 유튜브 플랫폼에 가보시면은 작년에 그 레지던시 매칭을 하셨던 학생이 저희랑 같이 설명회를 하면서 그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인이 왜 국제의대 입학을 했고 그리고 국제의대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USMLE 스텝 1, 스텝 2, 스텝 3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시험을 통과했고, 그리고 미국의 그 레지던시 매칭을 하기 위해서 본과 3학년, 4학년 때 그 로테이션, 그 실습 로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본인이 해서 이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 영상인데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이 영상의 조회수가 한 1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해서 항상 설명회 할 때마다 꼭 반드시 소개를 드리는데, 이 영상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회에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굉장히 이제 넓은 정보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내가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면 이 친구의 영상을 저는 100%꼭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꼭 가셔가지고 작년에 H1B 비자로 미국의 레지던시 매칭이 된 요 노하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정말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볍게 그 저희 재학생이 접속하기 전까지 저희 국제의대 그 설명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접속하시는 학생이 이제 트리니티 국제의대 학생인데요. 트리니티는 의예과 과정과 그리고 본과 과정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과정은 텀 4를 이제 운영을 하고요. 한 개의 텀당 학기죠. 어떻게 보면 학기당 4개월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텀이면 이제 16개월, 1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대략 학비는 이 정도, 총 15,600불 정도의 전체 학비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예과를 졸업을 하면 이제 본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본과로 가게 돼서 이제 본과 1학년, 2학년 학교에서 다니고, 이제 3, 4학년은 미국에 제휴되어 있는 병원으로 가가지고, 아니면 내가 뭐 H1B를 스폰해주는 병원들을 미리 서칭을 해가지고 그 병원을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본과 3학년, 4학년 때 이제 실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H1B 비자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본과 3학년, 4학년 때 어떤 병원을 내가 갈 것이냐에 대한 그 전략을 잘 고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리니티는 2개의 이제 실습 병원을 제휴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기본적인 실습을 할 수 있고요. 나는 이 병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또는 선배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제 H1B 비자 스폰해주는 병원 포함해서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경험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레지던시 매칭 할 때, 특히 면접 볼 때 이제 굉장히 좋은 메리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학교에 대한 그 입학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지금 트리니티 쪽 담당하시는 신디 컨설턴트에게 바로 컨택을 하시면은 모든 상담을 편하게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의예과, 본과 이제 나눠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본과 같은 경우, 즉 4년 본과 의대 학비는 대략 16만 불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는 대략 한 달에 600에서 한 1000불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쉐어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보통은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뜻이 맞는 학생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학교 주변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뭐 그 숙박비를 더 낮추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제의대 특히 이제 캐리비안 쪽에 이제 재학하는 학생들 보면은 본인들이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브이로그도 많이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저희가 국제대를 트리니티랑 SGU를 저희가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SGU는 학비가 캐리비안 국제대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네, 제일 높고요. 트리니티는 가장 낮은 학교에 속합니다. 대략 2분의 1 차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큰 차이. 이거는 이제 트리니티의 이제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학비에 장점이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SGU는 학비는 저렇게 비싼데 어떤 장점이 있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SGU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레나다에 있는 학교를 본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미국에는 오피스, 그리고 그레나다에는 이렇게 본교가 있고 영국에도 분교를 이렇게 의대 분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GU는 가장 큰 장점은, 특히 이제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과 그리고 H1B 비자 또는 아니면 영주권 트랙을 통해 가지고 미국 수련의가 된 그 성공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 내가 SGU를 가게 되면 좀 더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레지던시 매칭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이런 선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트리니티는 그렇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앞서 졸업하셨던 선배들과 그리고 SGU를 졸업하셨던 분들도 같은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꼭 궁금하신 것들 정보를 잘 얻으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선배들과의 관계를 잘 쌓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SGU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본과 3학년, 4학년 때 경험할 수 있는 제휴되어 있는 병원이 국제의대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위치적으로 봤을 땐 뉴저지 쪽에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제휴되어 있는 병원이 있고 실제 그 몽골 국적의 학생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간 흔적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SGU는 가장 큰 장점이 한국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럼 트리니티는 아직 없냐? 그건 아니고 트리니티도 아마 이제 곧 졸업생이 나오면 아마 이제 그 졸업생이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신디님이 이제 아마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요. 그때 보건복지부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인증 과정을 아마 그때 이제 프로세싱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GU는 트리니티랑 다르게 의예과가 3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과정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다. 그러면 이제 AP 성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의예과 2학년, 3학년으로 편입은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의예과 3년 과정을 거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과 4년 과정을 밟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비가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높죠. 그 캐리비안 국제의대에서도 제일 높은 이런 학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전 질의응답들을 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재학생 접속하는 대로 저희가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전 질의응답에 보면은 신디님 혹시 이제 그 정부위원장님 이제 제가 한번 요 질문을 이렇게 쭉 읽어 드릴 테니까 답변 가능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은 프리메디 기간 중에 즉 의예과 과정이죠. 그래서 프리메디 기간 중에 군대 입대를 위한 갭 이어가 가능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본과 입학 동시에 또는 본과 기간 중에 갭 이어로 군대 입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그 프리메디 그 군대 관련된 부분은 뭐 정답이라는 건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프리메디가 이제 학부 과정이잖아요. 학부 과정에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복학해서 프리메디 학부 과정을 마친 다음에 본과를 입학해서 본과에서의 갭이어를 갖지 않는 게 대부분의 형태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본과에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군복무를 마치고 컴백했을 때는 아무래도 적응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과를 공부하는 사이에 이 군대를 갔다 오는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부 과정에 1학년에서 하고 프리메디 동안에 군대 갔다가 와서 다시 프리메디를 마치고 본과 입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국은 네, SGU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었는데
원래 학교에서는 한 학기 정도의 휴학을 허용을 하지만 그 이상은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군대를 가야 하는 학생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별하게 허가를 해준 케이스가 있었는데 웬만하면은 전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본과 들어가서는 휴학을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토플 100점 이하 시 불합격인지 아니면 유예 기간 등 구제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마 SGU나 트리니티랑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국제의대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학교마다의 입학 리퀘어먼트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SGU 같은 경우는 MD 과정에 들어간 학생들은 어찌됐건 토플 100점을 요구하는 거고요.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토플 100점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의 영어의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GU는 꼭 100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구제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토플 100점이라는 걸 요구한다라는 거가 어떤 의미냐면 학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영어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면 의대 과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토플을 100점을 요구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 점을 넘은 학생들이 입학을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영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커버하고 의대 과정을 공부하는 게 아마 의대 과정을 잘 마무리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유예 기간 얘기하는 거는 본과 들어갔을 때 얘기일까요? 혹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례가 이제 많으니까 실제로 유예받았던 사례 그리고 그거 어떻게 좀 구제해 줬는지 그거 한번 케이스 한번 소개 가능할까요, 신디님? 예시로? 네네. 트리니티의 의예 과정은 한 학기 페일하면 다시 리핏이 가능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자기 레코드가 남으니까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본과에서의 유예 기간은 제가 볼 때는 트리니티나 SGU나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은 2번 페일하면은 퇴학인 것 같아요. 디스미스 되고. 네. 그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과에서 살아남아야죠, 무조건.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저희 케이스 잠깐 SGU 본과에서 유예가 돼가지고 트리니티로 이전한 케이스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 SGU에서 이제 아무래도 페일해서 학교에서 더 받아주지 않고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생들 몇 명이 트리니티에 트랜스퍼해서 편입을 했던 케이스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본과에서 또 살아남는 학생들은 지금 또 여전히 잘 하고 있고요. 못하고 또 그 본과 과정을 못 따라가고 계속 페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내보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본과 입학 후에 영주권 취득 시 MCAT 점수가 필요하냐? 이거 말씀 가능할까요? 근데 이 MCAT은 국제대 같은 경우는요. 본과 입학 후 영주권 취득 시 MCAT인데 본과 입학할 때 MCAT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 신분이라면 본과 입학을 위해서는 MCAT 스코어를 내야 된다라는 거고 국제의대 같은 경우들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학생들은 MCAT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MCAT 스코어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본과를 입학하고 난 뒤에 영주권 신분은 MCAT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방금 정구희 원장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 MCAT을 과연 응시하느냐 마느냐 요거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그리고 제가 미국 잠깐 의대. 하나 더 네. 말씀드릴게요. 네. 영주권자가 MCAT 스코어를 꼭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영주권자일 경우에 어쨌든 아직 어플라이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저희와 MCAT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상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의대는 시민권 없이는 합격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요거는
네. 누가 답변해 네,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합격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합격을 네. 할 수는 있는데 그 입학을 할 수 있는 그 티오도 잡거니와 너무나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쵸. 네. 왜냐면은 일단 외국인 학생으로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의 그 신분에 대한 차이로 인한 입학에 대한 그 티오도 조금 차이는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학부를 졸업했거나 내지는 뭐 유학을 갔던 학생들은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핸디캡이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과의 차이도 조금은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유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장벽을 다 깬 학생들이라면 미국의 그 의대를 영주권으로 입학했던 사례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합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그쵸. 예전에 그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금나나 케이스가 아마 딱 여기에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 코리아 금나나 학생이 되게 유명한 그 분이잖아요. 그 공부도 되게 잘했고. 근데 결국에는 본과를 못 가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조교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케이스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이 제한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좀 심심찮게 저희 쪽에 이제 문의가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실제 사례도 있으니까. 네. 그 국제의대나 뭐 미국 의대 같은 경우 어찌됐건 리퀘어먼트 상의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음. 그래서 뭐 실제로 국제의대를 갔던 사례들 중에 뭐 결혼한 기혼자들, 또 아기를 두고 있는 가정을 두고 계신 분들, 뭐 당연히 지원해서 합격하신 분들 가신 사례들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미국 의대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부를 졸업한 24, 25세 요 나이 학생들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평균 연령이기 때문에 미국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평균 연령이 다 24세부터 한 40대 그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전혀 이거는 뭐 문제될 것 없고 나이 제한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나이가 많으셨던 세인트 조지 입학하셨던 분이 그 당시에 47세? 2018년도인가? 네네. 그분 그분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그분이 미국의 약대를 졸업을 하시고 미국에서 약사로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한국 오셨다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아버님 의사셨거든요. 아버님을 좀 밟고 싶다고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입학을 했던 사례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현실적인 H1B 비자를 가지고 이제 병원에 매칭할 수 있느냐, 확률, 네, 그 디테일한 H1B 비자, 스폰 레지던시 매칭. 이거는 아까 유튜브 영상 보시면 100% 네. 이해하실 수 있어서, 네,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유튜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유튜브를 가지고 블로그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영상 꼭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링크 국제의대 필요사항, 네, 메시지 좀 넣어주세요. Drop it 좀 해. 그럴까요? 네, 잠시만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여기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채팅으로 공유를 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의대 필요사항 궁금합니다. 표준 점수나 활동 준비 등. 네, 요거 뭐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질문은. 네네. 어쨌든 국제의대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를 졸업하신 학생들은 첫 번째 공인 영어 성적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부 졸업장 필요합니다. 요 두 개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개인 컨설팅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활동들에 대한 비교과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필요치 않은 학생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국제의대 입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우선적으로는 공인 스코어 영어와 GPA, 학부 졸업장과 성적이 3.2 이상 있는 학생들은 입학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그 외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게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랑 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서두에 꼭 말씀드렸지만, 그 항상 기준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시는 각자의 사정과 그 컨디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은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상담받는 거는 사실 저희가 뭐 돈 받고 상담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 메디컨설팅의 정구위원장님이 상담은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아까 신디님보다 더 이전에 SG를 발굴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최고의 국내 전문가시니까 걱정 마시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재학생에 대한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저희가 짧게 잡아보고자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접속하신 것 같거든요. 신디님 한번 이제 그 마이크 넘길 테니까 한번 리딩 좀 가능할까요? 네.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호연 씨 지금 들어오셨죠? 마이크 네, 들어왔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데 초대 응낙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텀 5의 USMLE 스텝 1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디 계세요? 한국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는 지금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오케이. 어때요? 네, 지금 힘들죠. 원 시험 처음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한번 페일하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저는 작년에 그 텀 5를 마쳤고요. 이번에 스텝 1 처음 치르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여기 하셔 있는 이 분들 중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호연 씨가 볼 수 있게끔 예, 문자를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직접 마이크를 켜고 저희 재학생 호연 씨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호연 씨 그러면 지금 USMLE 스텝 1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예전에 했던 공부하고는 좀 약간 많이 지금 트랜지션 중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네, 시험 내용.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퀘스천 뱅크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 형식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히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해왔던 거를 그대로 하다 보면은 제 주변에서도 미리 치른 친구들도 합격은 하더라고요. 음, 그 작년에 저희 그 트리니티 선배 중에 그 송성민 선배님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USMLE 스텝 1을 다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합격하셨다고 제가 건너 오,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서 제 연락이 잘 안 돼서. 연락을 따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솔직히 USMLE 스텝 1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 축적해 놓은 그런 노하우나 여러 가지 퀘스천 뱅크 이런 게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으면서 그걸로 같이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음. 그러면 지금 USMLE 스텝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공유 드릴 만한 어떤 지금 본인만의 학습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공부를 학습 방법이요? 예. 뭐 보시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네. 예. 좋은 점 부탁드릴게요. 일단 텀 5까지는 저기 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자료들만 있어도 통과가 가능한데 이제 스텝 1을 보려면은 약간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준비할 때는 이제 UWorld라는 퀘스천 뱅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고 이제 과목마다 공부 자료를 따로 보는 게 또 좋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라는 그 따로 준비된 비디오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공부하기 좋은 그런 리소스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뭐 호연 씨가 저- 네. 제가 좀 기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 챗 GPT가 USMLE 통과했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막 그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공부하실 때 혹시 챗 GPT 같은 것도 활용하시나요?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저는 컴퓨터를 잘 쓸 줄 몰라서 얘기만 네. 들어봤지 활용을 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 키워드를 찾는다든지 어떤 특정 병명에 따른 그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찾는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음. 유용할 것 같아요. 지금 한 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여기 두 분이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형식이 바뀌었다고 해 주셨는데 혹시 CBSSA 변별력이 떨어진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별력이 떨어졌다기보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레시홀드라고 해야 되나? 그 커트라인이 조금 낮았어요. 음. CBSE 시험 통과 커트라인이 조금 낮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바뀐 그 스텝 1 시험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불합격자가 많았다고 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CBS의 시험 커트라인을 올리고 그리고 학교마다 따로 스텝 1 과정 준비하는 거를 바꾼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한 분은 스텝 1을 공부하는 주요 자료물은 어떤 것을 활용하는지 과목별 리소스를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 그거는 제가 따로 여기 채팅에다가 쓸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또 정보들인데. 네. 또 혹시 다른 분들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회원님 스텝 1 준비 이제 통과하시면은 그 실습 병원들은 어떻게 지금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클리니컬 실습 로테이션. 병원들은 제가 어떻게 준비한다기보다는 이제 네.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쵸. 본과 3, 4학년까지는 학교가 지정해 주는 병원 가서 실습을 하고 마지막 음. 졸업하기 마지막 텀인가요? 음. 그때 네. 그러면은 혹시 저희 지금 회원님 그 이전 선배들 중에 스텝 2나 스텝 3 쪽 지금 그 준비하시는 선배님들이 좀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아마 계시긴 할 텐데 제가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음. 제 동기들 중에는 지금 한 명이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스텝 1 공부는 각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가 공식적으로 합격률 높이기에 스터디 진행을 하는 건 없는 건가요? 이걸 또 물어보셨는데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SCU는 제가 보기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대님 그렇지 않았나요? 예전에 SCU는? 그쵸. 예. 스니트도 있어요. 트리니티. 저는 아, 저는 트리니티를 다니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각자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었고요. 음. 아마 이번 학기부터는 이 시스템을 바꿔서 따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제 트리니티도 인제 하는구나. 네. 음. 음. 네. 또 혹시 뭐 셀프 어세스먼트. 네. 이렇게 그게 있구나.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데 도움되는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저희 회원님이 계속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주고 계시니까 그거 꼭 여러분들 지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1B 비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스폰하는 병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 들었습니다. 매 한국 졸업생들의 미국 매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는 다른 매칭 성공한 선배님들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올 예정인가요? 네, 도움 많이 되셨죠? 저희도 매칭 성공한 선배님들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뭐 찾아보면 너무 좋은데 다들 막 그 연락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가지고 신디님이 좀 발 좀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 호연 씨가 이거 지금 문자 남기시느라고 네, 맞아요. 더 혹시 여쭤볼 몰라서 저도 이게 네. 혹시 뭐 신디님 여기 질문에 대해서 H1B 비자 여기 뭐 좀 더 도움되시는 답변 가능할까요? 혹시? 글쎄요. 작년에 저희가 마지막 인터뷰했던 누구였죠? 원지선 학생, 그쵸? 원지선. 아직 인터뷰를 한 케이스가 없어서 지선님한테 혹시 한번 톡으로 남겨보죠. 그 혹시 또 최근에 H1B 비자로 올해 합격한 애들 있냐? 지금 3월 달이니까 곧 나왔겠네, 결과가. 곧 나오겠네. 그거 한번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한번 지금 병원 일하시느라고 바쁘시긴 한데 한번 저희가 초대를 한번 하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더 없을까요? 그 매치 비율을 또 저희가 그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이. 네, 리서치 관련 질문, 네, 말씀 주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여기 DUD QH님 분. 채팅이 편하신가 봐요. 호연 씨 마지막 질문에 뭐 답변 가능한가요? 근데 리서치 관련, 네. 리서치는 저는 답변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음, 이거에 관해서. 음, 음. 호연 씨가 트리니티 타운 1부터 시작했나요? 네, 의예 어떠세요? 네. 는 어디서 하시고 오신 거였죠 그때? 음, 호연 씨 학부 신디님, 어디서 하고 오셨었어요 그때? 학부. 학부 캐나다에서 전공은 하고 뭐 하셨어요? 전공은?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전공했었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 졸업 후 관련 드립니다. 캐리비안 의대 졸업 후 세컨더리 헬스케어보다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로.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세컨더리 헬스케어 전공을 할 수 없나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분은 제가 따로 상담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호인 씨 지금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20분만 제가 좀 시간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지금 딱 한 2, 3분 남으셨어요. 네. 한 번만 뭐 질문 다른 것도 남겨주시면 네, 오케이. 음. 스테번이 패스베일러 바뀐 이후에 USC와 리서치 경험이 또 중요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학생 시절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퍼블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학부 과정 중에 있을까요? 혹시 회원님 요거 답변 가능할까요? 일단 트리니티 경우에는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할 방법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네. 따로 교수님을 찾아가서 여쭤보거나 하면은 길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어,
트리니티는 그렇지. SGU는 본과 1, 2학년 때 이런 리서치 경험을 그 교수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자기 교과 과정 외로 또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거는 정말 학생이 음,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기회는 충분히 많다고는 들었어요, 그쪽은. 음. 아, 그러면 그게 그리고 SGU가 되는구나. 네네, 말씀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스텝 1은 학교 과정만으로는 합격하기는 힘들고요. 따로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음. 음. 그러면은 그 마지막 뭐 제가 여기 질문에 애드하면 학교 수업 외에도 이제 따로 또 공부를 더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그 부분 어떤 공부를 또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가 아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주요 자료물 요걸 좀 보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뭐 전체적인 내용 리뷰, 셀프 어세스먼트,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그리고 시스메트릭 리뷰 요거를 별도로 계속 공부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가 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따라서 계속 보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 캐리비안 의대 그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그 전공 이거 물어보신 분들은 보통 의대 본과 과정의 그 코र्스 자체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가되 세컨더리 헬스케어라는 얘기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전공으로 그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 부분은 졸업하기 마지막 텀 그때 음, 실습 때 이게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음, 오케이. 우리 효연님 20분 다 됐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잠깐만요. 미국에서 네. USMLE 스텝 1 합격률이 통계로는 매우 높다고 보고가 되던데 실제 그런가요? 음, 수업만 잘해가면 그쵸. 아까 학교 수업만 잘해가면 하기에는 아까 하기에 학교 수업만은 하기에는 좀 어렵고 준비를 본인이 이제 부족한 과목은 본인이 따로 준비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아까 H1 말씀하신 비자 합격해서 저기 뭐야 매칭 레지던스 매칭돼서 합격하셨던 그 이승환 김승환 네네 선생님 네 그분 말씀도 그러잖아요. USMLE 스텝 1의 스코어 자체가 본인의 텀 1, 2, 3, 5까지 했던 그 GPA에 같이 상한다. 네, 잘해야죠. 학교 네. 수업 잘하고 또 호연 씨가 말하셨다시피 또 외로 또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시험이니. 음. 그리고 저는 그 지금 보면 트리니티의 USMLE 스텝 1 합격률이 통계로는 매우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던데 이거는 사실 트리니티에 있는 모든 SGU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스텝 1을 그 보기 전까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유급이 되죠. 많이 이제 유급이 되고 이제 그때까지 살아남는 애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스텝 1을 볼 때 통과율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신디님 맞지 않나요? 이게 진짜. 호연 씨 힘들 텐데 화이팅 할게요. 언제 네, 시험인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4월 22일이요. 4월 20, 어우, 4월 합격 20일 하고 나면 꼭 언제, 주무셔야. 결과는 얼마 후에 나오죠? 3주 이내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파이팅 할게요. 열심히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한번 연락해서 여쭤보고 한번 저기 업데이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뭐 이렇게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학생도 접속해서 또 귀한 정보도 남겨주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저희 혹시 그 신디님 그리고 정구희 원장님 그 마지막 좀 코멘트 한마디씩 한번 해주실까요? 음,
지금이 3월이죠. 이제 네, 지금 3월 말. 4학기, 5월 네. 학기 지원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또 8월 학기, 9월 학기 진행하려고 준비한 학생들 있을 거예요. 영어 공부 공인 스코어 내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GPA 에세이 쓰고 인터뷰 트레이닝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음, 어쨌든 의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길이 유학생들에게 국제의대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국제의대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지원하셔서 의사의 꿈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신희님도 마지막 코멘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권 원장님이 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예, 그 국제의대나 미국 의대나 이런 트랙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다 reach out 해주시고 오늘 설명에 정말 참석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정구위원장님 여기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저희 상담 비용 정구위 원장님 다 무료 상담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기 연락처에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계속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집중할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정보가 있다 그러시면은 저희 블로그 같은 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 뭐 메디 컨설팅 채널이나 정구위 원장님, 신디님한테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그 블로그나 이런 데 남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이렇게 계속 정보를 찾고 저희 국제의대 플랫폼 블로그에 계속 정보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저희가 MCAT 무료 그 수업을 저희 정구위 원장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그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